안녕하세요. 전청입니다. 내년 2월부터는요. 미납 세입자들을 퇴거할 수 있게 됩니다. LA시에서 퇴거 유예 조치를 종료했기 때문인데요. 내년 1월 말까지 종료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LA타임즈는요. 지난 목요일 16일 LA시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라는 보도를 전했습니다. 원래는요. LA시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그 기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,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0년 3월부터였었죠. 퇴거 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고 또 계속 연장을 해 왔었던 건데요. 그리고 또 뭐 집주인이 임대료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게 했었던 그런 동결 규정도 있었죠.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집주인이 자기가 이제 집으로 이사 들어간다라는 이유로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요. 이런 것들이 다 끝난 거죠. 뭐 한편 이 비영리 단체인 이코노믹 라운드 테이블의 조사에 따르면 이 LA시의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로 인해 세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었다는 거죠. 저소득층의 어떤 주거 안정에 기여를 해왔고요. 특히 이제 노숙자, LA의 어떤 해묵은 문제였잖아요. 노숙자 증가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해왔었다는 건데 이게 끝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강제 이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나는 거죠. 유예 조치가 안 되면 노숙자 숫자가 안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데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거죠. 뭐 그럼에도 뭐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요. 이와 같은 퇴거 유예 조치를 계속 무한정으로 실행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. 건물주 또는 뭐 해당되는 이 세입자들 잘 숙지하셔야겠습니다. 다음 소식입니다. 지금의 주택시장 침체는요. 2008년도의 금융위기와는 다를 것이다 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네요. 미국 주택시장이 지금 뭐 팬데믹 호황을 이제 끝냈죠. 그리고 주택가격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끝이 과거 이 부동산 위기였죠.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와는 전혀 다를 것이다 라고 예상한다는 보도입니다. 그 이유는요. 2008년에는 뭐 거의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뻔했잖아요. 근데 이제 그때 위기를 거울 삼아서 이 모기지 시장을 그동안 개혁해 왔고요. 그리고 대출 건전성, 특히 이 부분을 높인 덕분에 2008년과 같은 그런 모기지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은 작다라는 게 기사의 내용입니다.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요.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직전의 상황을 놓고 보면 뭐 은행, 뭐 기타 대출기관들이 이 모기지 신청자들의 뭐 소득도 이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잖아요. 뭐 스테이블 인컴이다 뭐 해가지고 굉장히 부실했었던 건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죠. 지금은 신청자들이 다 갚을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다 언더라이팅, 이 심사 과정에서 잘 확인을 했고 그에 필요한 여러 근거 서류들을 요구하는 게 이제 이 론 심사 과정에서 벌어졌던 것들이잖아요. 그래서 또한 이와 뭐 동시에 그동안 제도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떤 금융 개혁법이 나와서 은행 건전성도 높이는 어떤 감독 기능을 해왔고 또 기존의 여러 대출 상품을 통해서 만드는 이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라는 거죠.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이유는 코로나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. 에쿼티도 많이 쌓이는 가운데 은행 자체적으로 다운 페이먼트를 굉장히 높게 요구하는 그런 관행을 계속 실행해 왔었다라고 하네요. 이게 결국 뭐 다 모여서 위기 시에 어떤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는 건데요. 말하자면 2020년, 21년도 때 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 매물을 둘러싸서 바이어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캐시 바이어들을 더 선호했었고 또 초기에 납부하는 이 다운 페이먼트 비율을 높인 그런 매수자들을 더 선호하다 보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반영이 됐다는 거죠. 전체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는 게 또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얘기네요. 그래서 2008년과 비교하면 당시에는 뭐 집값이 한 30% 정도만 떨어져도 모기지 대출 원금보다 집값이 낮아지는, 말하자면 순자산이 없죠. 그런 경우는 이제 집을 포기하게 되잖아요.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번 지금 이 시기에서는요 대략 한 45% 이상 떨어져야 그와 비슷한 수준의 위기를 겪게 된다라고 하네요. 네, 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기사인 것 같습니다. 다음 소식입니다.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은 아시안 중에 몇 번째인가 그리고 또 몇 명인가에 대한 기사예요. 저도 항상 이 캘리포니아 살면서 그게 궁금했었는데요. 최근 이 소식이 나와서 공유합니다. 우선 LA 카운티를 보면요. 한인 인구수가 23만여 명이라고 하네요. 아시안 중에는 세 번째라고 합니다. 가장 많은
아시안계는 역시 중국계가 대략 52만 명, 굉장히 많네요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필리핀계가 41만여 명이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게 뭐 전체 인구, 아시안 인구 중에 한 2% 가량 되는 인구라고 하네요. 한인이 그 뒤를 이어서 세 번째 23만여 명이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요,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베트남계가 23만 7천여 명으로 전체 주민, 오렌지 카운티 주민의 7%, 그래서 아시안 중에서도 단연 가장 많았다라고 하고요. 그 다음으로 중국계가 13만여 명, 또 그 다음으로는 필리핀계가 역시 11만 명,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인들도 대략 한 11만 명 정도 되는 순서로 4위에 올랐다라고 하네요. 뭐 베트남계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많은 거는 뭐 아마 그렇겠다 싶은데, 필리핀계가 LA 카운티에서도 그렇고 또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이렇게 인구수를 보면 제가 체감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캘리포니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요, 아시안들의 숫자는 600만 명을 넘어선다라고 하는데요. 전체 캘리포니아 주민들 중에 6명 중에 1명이니까 뭐 한 10몇 퍼센트 되는 거죠. 이상이 아시안인 것으로 나타났다. 17%라고 하네요. 마지막으로요, 이번 조사 결과 미국 전체 50개 주 중에서 아시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주는 어디였을까요? 하와이였다라고 하네요. 그 다음으로 캘리포니아 주가 아시안 비중이 높은 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.